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간추려서 중요한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암울한 소식부터 처음으로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의 미국산 무장 통합을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서 KF-X의 미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에 미국산 무장을 탑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인 인티그레이션 승인에 대해서 최종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고 헤럴드 경제가 7일 보도했습니다. KF-X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지난해 말 KF-X에 장착할 무장체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업계는 유럽산 전투기용 무장체계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공군용 KF-X는 한국 공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무장을 운용할 수 없어서 공군의 평시 전투기 운용 유지와 전시 한미 연합작전 군수 조달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공군은 전평시 원활한 군수 지원을 위해서 암람과 사이드와인드 등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부터 슬램 ER 등 장거리 지상공격 미사일, 정밀 유도폭탄인 JDAM과 SDB 등 주요 항공무장 대부분을 미국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KF-X의 미국산 무장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끝내 거부할 경우에 전시 항공탄약 조달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미국제 무장을 선호하는 해외 시장 특성상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서 KF-X 사업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미 우리 정부가 유럽의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이죠. 그리고 IRST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의 도입을 지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정말로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산 무장인 암람, 사이드와인더 이런 것들은 물론 JDAM 이런 모든 공대공, 공대지 무기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을 거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KF-X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사이드와인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국제 무장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멍텅구리 폭탄들, JDAM을 장착하지 않더라도 우리 F5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냥 무유도 멍텅구리 폭탄 있지 않습니까? 그 멍텅구리 폭탄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냥 멍텅구리 폭탄 달고 와서 떨어뜨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멍텅구리 폭탄도 그냥 대충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주 고도로 작성된, 정밀하게 계산되어서 작성된 사격표, 사표에 의해서 어떤 고도에서 어떤 방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투하를 해라 한 일은 다 있는데, 그것은 비행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 비행기는 이런 식으로, F5는 이런 식으로, F-16은 이런 식으로 한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멍텅구리 폭탄을 들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이 지금 해주지 않으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KF-X가 큰일 나게 됐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그 기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제 무장을 사용할 수 없으면 상호 군수 운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미티어 한 발에 200만 달러, IRST 한 발에 80만 달러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 기간 중에 우리가 미티어나 IRST 같은 공대공 무장을 도대체 몇 발을 사용할지 정확한 계산이 힘들죠. 그리고 공대지 무장은 아마 전쟁이 끝날 때까지니까 훨씬 더 사용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공대지 무장들 다 있습니다. JDAM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아야 되는데,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가 전쟁에 대비한 집단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한 열흘치만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 열흘치 정도만 딱 갖고 있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일본에 있는 그 유엔사 후방기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유엔사 후방기지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전방에 보급하는 시간의 넉넉한 시간인 열흘치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거는 그것들 가져와서 갖다 꽂아서 쓰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인테그레이션, 미국제 무기 인테그레이션을 거부를 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
전쟁을 3개월 한다? 3개월도 작아? 그러면 6개월 한다? 6개월도 모르 좀 애매하다. 그럼 1년치. 1년치의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전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열흘치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 1년치 사면 되지 뭐. 아닙니다. 무장 한 발에 200만 달러씩, 폭탄 한 발에 20만 달러, 뭐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샀는데 이것을 혹시나 몰라가지고 3개월치, 6개월치를 샀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바꿔줘야죠. 그래서 전투기 값은 예를 들어 1,000억 원이라 하더라도 무장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그냥 우리는 열흘치만 딱 사놓고 혹시나 전쟁이 발생하면 6개월, 1년치를 막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반기 직거를 가져와서 그때 씁니다. 쓰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후불 결제로 갚아줍니다. 그것도 정상 가격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티어 또 IRST를 만약에 쓰고 있는데 지금 탄이 모자란다. 우리는 3개월치를 구매를 해놨는데 원래는 미제 같으면 열흘치만 구매해도 되는데 3개월치를 구매해놨는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상대도 지금 막 러시아나 이런 데서 막 그 후속 군수지원 받아가지고 계속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계속 공대공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중국이 들어옵니다. 중국하고도 전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티어 IRST가 더 필요하다. 근데 우리 3개월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탄이 다 떨어져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와야죠. 프랑스나 이런 데서 사와야 됩니다. 자, 프랑스, 미국하고 같은 나라입니까? 평소에 200만 달러 하던 거 지금 한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급하구나 쟤들. 자, 600만 달러 줘. 그러면 갖다 줄게. 라고 하면 600만 달러 줘야 됩니다.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완전 바가지를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본에서 유엔사 후반기지에서 가져온 것처럼 신속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쟁에 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 KF-X가 팔리겠나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좋다면 좀 풀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미국과 외교관계를 잘 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KF-X가 뭐 지금 우리 홍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F-16급을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선도한다. 그러니까 F-16 제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록히드 마틴에서 F-16을 제껴? F-16 계속 생산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경쟁자의 싹을 미리부터 제거하는 거 그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이게 성공을 하는데 지금 이 무장 장착 때문에 수출이 안 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다 무장 다 장착해주면 나의 F-16을 지금 잡아먹겠다고 공개적으로 호언하고 있는데 그 F-16을 잡아먹을 것을 무장을 강화시켜준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힘든 일이죠.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는 더 좋은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KF-X의 성공을 바라면. 그래서 KF-X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이제는 제공전투기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 멍텅구리 폭탄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위기가 도래했다. 우리 정부 잘 풀어 나가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아파가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도 반미 친러 행보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라크가 러시아와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라크 정부에 S-400 지대공 미사일 판매를 제안했으며 이라크 당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리아 노보스티가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 회사인 로소본 엑스퍼트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라크는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며 러시아는 S-400 미사일과 제반 군수 지원을 이라크에 제공해서 이라크의 영공과 항공우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이라크에 S-400 미사일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이라크는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구매를 검토한 바 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도입을 포기한 바 있는데 러시아가 정부 대 정부 협력을 들고 나오며 이라크에
S-400 미사일 도입을 본격적으로 권유하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라크 총리인 압델 아둘 마흐디는 이라크 시아파 내에서 명망 있는 성직자 가문 출신으로 친이란 반미 성향이 뚜렷하며 무능과 부정부패로 지속적인 사임 요구를 받아 지난해 11월 말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S-400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S-400을 도입하는 중동 국가가 되며 S-400 도입 협상이 추이에 따라서 미국과 이라크의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이라크 의회가 즉각 결의를 해서 미국 이제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런 정도로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라크와 이란이 전쟁을 했을 때 이라크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이래서 이제 전쟁을 했다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였습니다. 그래서 시아파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란하고 전쟁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한 미국이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실책을 하지 않았나.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후속 정권으로 시아파 정권을 수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아파 정권이 이란하고 그냥 결속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종교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이 그 이슬람 종교의 그 종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서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아주 적대적이지 않았죠. 미국 때문에 적대적일 수는 있지만 종교 때문에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같은 수니파 정권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만 북쪽은 이라크와 이란이 시아파 정권이 지금 딱 집권을 함으로써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식으로 완전 시아파 벨트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라크가 S-400을 도입을 검토한다. 터키가 S-400 도입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완전히 지금 절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 이라크가 그동안 친미 정권이 있는 하에 F-16을 도입을 했고 또 우리 FA-50도 도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400이 F-16 우리 한국 공군이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F-16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개발한 FA-50까지 완전히 레이더로 다 비춰보고 이거 어디서 어떻게 타격하고 요격하고 빔을 집중하면 다 막아낼 수 있겠다 하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얻어가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 좀 걱정된다. 아무튼 미국의 중동 전략이 조금 삐그덕되고 있는 모습이 좀 불안해 보이는데 아무튼 빨리 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개발과 건조에만 30년이 걸린 인도 최초의 순수국산 항공모함 비크란트가 이르면 내년 초에 시운전을 갖고 2022년에 인도 해군에 취역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89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2004년에 발주되고 2009년부터 11년째 건조가 진행 중인 인도 최초의 순수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가 드디어 내년 초 시운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코친 조선소 관계자를 인용해 이코노믹 타임스가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코친 조선소 관계자는 비크란트 항모가 전체 3단계의 건조 공정 중에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추진 개통과 발전기 등 동력원의 설치 작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소 관계자는 이 항모가 2021년 초에 취역해서 약 1년간 항공기 운용 시험을 실시할 것이며 2022년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도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등의 기술 협력을 받아서 독자 개발한 이 비크란트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 4만 1000톤급의 스토바, 즉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항공기를 발전시키고 강제 착함 장치로 착함시키는 중형 항공모함으로 함재기로는 러시아제 미그-29K와 자국산 테자스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인도 해군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비크라마디티아 항공모함에 비크란트를 더하고 여기에 추가로 한 척의 자체 건조 항모를 더 만들어서 2030년대 초까지 항모 3척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게 비크란트. 이 비크란트 지금 인도가 만들고 있는데 이거 인도가 만들면 뭐든지 오래 걸린다. 아준 전차, 테자스 전투기 이런 것들처럼 이 비크란트 항공모함도 지금 11년째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 거의 다 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자스 전투기나
아준 전차에 비해서는 아주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죠.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포수 요기 베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소 관계자는 여하튼 2022년 되면 뭐 작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도가 개발 중인 모든 무기 체계 좀 뭐 인도가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항모 세척을 해서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 되어서 진짜로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억제해서 중국의 국력, 군사력이 세계로 뻗어나간 그 좀 인도양 입구에서 확 막아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테자스 전투기 자꾸 탑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인도 정부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 테자스 전투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미그 29 K 그거 더 도입해서 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테자스 여러분들 그거 자꾸 망한 전투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미그 29처럼 검증된 거 그냥 그거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인도의 비크란트 항공모함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